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서동환의 피칭학 개론을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총 2주에 걸쳐서 투구 동작을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뜯어보는 그런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이론으로 전달해드렸던 모든 것들을 이제 몸으로 바로바로 이제 느끼실 수 있도록 이제 루틴을 함께 가미하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루틴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론 편 강의를 시청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바로 실전 편을 선택하신 분이시라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론 편을 꼭 시청하시고 그리고 실전 편으로 넘어오셔야 완벽하게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진도를 훨씬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서동환의 피칭학개론 실전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이제 실전 루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실전 루틴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랑 짚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조금 독특한 말이에요. 나만의 투구 폼을 한번 입어보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투구를 몸으로 이해하기. 네, 당연히 이제 루틴을 하게 되면 몸으로 이해하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요 말이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 투구 폼을 한번 입어보자라는 말을 제가 선정을 한 이유는 많은 어떤 영상 매체라든지 자료들을 통해서 요즘은 정말 불펜에서 던지는 영상까지 수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투구폼을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 많죠. 네. 근데 어느 날은 또 어떤 선수가 멋있어 보이고 어느 날은 또 이 선수가 멋있어 보이고 뭐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고 저게 나한테 맞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나의 중심적인 투구폼이 아닌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라든지 내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꽂혀 있는 그런 어떤 투구폼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이 지금 좀 대부분의 아마 선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나만의 투구 폼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만의 투구 폼은 꼭 존재합니다. 네, 다른 사람을 따라서 꼭 그 선수만 따라서 어떤 흉내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또 좋은 루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게 가지 못해요. 결국 롱런을 할 수 있고 부상 없이 오랫동안 자신의 야구를 표현할 수 있는 선수들은 항상 누가 어떤 코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다양한 루틴을 통해서 정말 그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는 나만의 투구폼을 한번 입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루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말 맞춤 수트를 입은 것과도 같은 그런 효과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틴 편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전편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정말 세상에 유일무이한 나만의 투구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네, 실전편 루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식의 훈련이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루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움직임의 성장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힘이 좋아야 됩니다. 네,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유연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참 많죠. 뭐 요즘 뭐 랩소드도 있고 뭐 트랙맨도 있고 굉장히 이제 투구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 예를 들어서 회전수가 S급 선수가 뭐 2500, 2600바퀴인데 나는 2000바퀴 초반밖에 안 나오는데 그만큼의 회전수가 나오기 위해서 저는 뭘 해야 되죠? 네, 결국 이제 선수들이 코치한테 원하는 건 how거든요. how, why, how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선수들이 이제 코치들한테 가장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치들이 글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내 퍼포먼스가 좋아지는지 그 성장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코치가 누구든 간에 선수가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움직임의 성장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움직임의 등척성, 안정성. 네, 그 다음이 등장성,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이 등 속성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등척성은 한 예로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플랭크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있는데 1분 동안은 정말 흔들림 없이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1분이 지나면 이게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B라는 선수는 막 10초만 해도 흔들린다 이거죠. 네. 그럼 B라는 선수보다는 A라는 선수가 훨씬 안정성이 좋은 거죠. 먼저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저희가 뭐 다리면 뭐 하지면 하지, 상지면 상지, 모든 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런 떨림, 네, 바이브레이트라는 이 떨림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떨림이 없어져야 내가 그 근력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더라도 일정 구간에서 이게 플랫이 된 상태에서 쭉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막 이렇게 떨림이 생기거든요. 이 떨림을 줄여나가는 그 안정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떨림이 없어진 안정이 된 내 근력이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움직임은 안정된 움직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정이 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기만 되면 굉장히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투구하는 킥이라도 먼저 안정을 시켜놓고, 하지의 안정을 먼저 시켜놓고, 제가 저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발의 안정을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안정적인 투구 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움직임이 등 속성, 네, 빨라지는 거죠. 네, 안정되고 움직임이 생기고 빨라지고, 이 프로세스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정말 좋은 투구 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기복이 없는, 네, 일정한 어떤 내 투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재밌는 말인데, 투구에 웬 주어와 동사, 웬 서브젝트와 벌브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투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공을 던지는 거죠. 네. 근데 이 던지는 공을 누가 쥐고 있냐는 거죠. 발이 쥐고 있지는 않거든요. 손이 쥐고 있습니다. 손. 네. 모든 투구, 공을 던지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을 쥐고 있는 손이에요. 이 손을 앞으로 잘 나오기 위해서 모든 움직임이 어시스트를 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뭐 하체를 이용해서 던집니다. 하체가 잘 안 써져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모든 움직임에 주는 손입니다. 이 손이 잘 움직여주고 잘 빨리 나오게, 앞으로 좋은 위치로 나오기 위해서 모든 움직임이 동원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구의 모든 주어, 네, 영어도 결국 풀 센텐스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가 꼭 있어야 되죠. 네, 피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도 마찬가지고, 결국 공을 던지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손이 공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구의 주어와 동사, 주어는 결국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을 들고 있는 손. 네,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뭐 하지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상체의 안정성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 1번, 2번을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루틴을 이제 소화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같은 이 움직임의 성장 프로세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레이닝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충분히 혼자서 셀프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주어는 항상 손이라는 것, 동사는 나머지 손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을 어시스트 해주는, 네, 많은 요소들이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루틴을 소화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루틴도 첫 번째 루틴은 모두 손을 위한 거예요. 네, 손과 팔을 위한 루틴들이 줄을 이룰 거예요. 네. 그리고 루틴을 이제 소화를 하시다 보면, 내가 자신을 바라보기라는 이 주제를 써놓은 이유는 굉장히 내가 평소에는 느끼지 않던 자극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큰 근육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평소에는 내가 근육통이나 어떤 알배기임 증상, 근육 뭉침 증상이 여기만 왔었는데 이 루틴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알이 배고 여기도 아프고 뭐 그러네. 근데 꼭 알이 배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근육통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체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뭐 기립근이 알이 베인다든지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이거는 하체의 힘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하는 근육들을 끌어당겨서 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말 그대로 하지가 이제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알이 배고 내가 어디가 힘들고 내가 지치는지 계속 내 자신을 바라봐야, 그래야 빨리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길로 빨리 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한지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틴 편에서는. 네, 그리고 자신의 영감을 활용하기. 재밌는 것이 이 루틴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수많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건 것 같은데? 또 아니면 내가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얻게 된 정보인데, 잠깐 이 루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던지는구나, 걔가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런 영감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떠오를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감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바로 해봐야 됩니다. 바로바로. 네, 무조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바로바로 실행을 해가지고 또 그걸 몸으로 느껴봐야 어떤 게 잘못되고 어떤 게 잘된 판단인지 그걸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몸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기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막 양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뭐 200개, 300개 한다고 절대 내 폼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맞는 폼이고 좋은 폼이라면 정말 3개, 4개만 해도 실행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나한테 맞는 거, 정말 맞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맞춤 수트 같은 정말 참된 나의 폼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이제 창조하는 것이죠.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나만의 투구폼, 네, 나를 위한, 오직 나만을 위한, 네, 갑자기 링컨이 떠오르는 건 왜죠? 네, 아무튼 나만을 위한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5가지는 결국 나를 창조하는 과정, 네, 나만을 위한, 오직 유일무이한 나만의 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이제 정말로 루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틴 편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실내 수업이 아니라 필드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었죠? 네, 이곳은 성수동에 위치한 오르바우 스포테크의 베이스 캠프고요. 이곳에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동환의 피칭 학개론, 이제 이론편을 넘어서 실전편, 네, 이제 투구 루틴을 통해서 나만의 투구 폼을 만들어가는 과정, 첫 번째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공 무게 아시고 있으신지요? 이 야구공의 무게는 141g에서 147g 이 사이가 이제 규격이고요. 네, 이 야구공이 굉장히 처음에 들었을 때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또 손목으로 이렇게 때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야구공은 꼭 아셔야 될 게 145kg, 네, 그 정도 무속의 공을 던진다면 이 관절에 걸리는 무게는 300파운드, 네, 138, 9kg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무게가 관절에 부하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무거운 공이기 때문에, 빠르게 던질수록 무거워지는 공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보강 훈련을 잘 해야 하고 얼마나 정확한 폼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네, 팔을 얼마나 더 오래 쓸 수 있고 건강하게 쓸 수 있는지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야구공을, 가벼운 야구공을 강하고 무겁게 던지기 위한 훈련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시죠. 네, 첫 번째는 설명을 드렸지만 팔스윙. 네, 투구의 주어는 팔이기 때문에, 팔이고 공을 들고 있는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을 과연 어떻게 던지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서동환의 피칭 학개론 첫 번째 루틴, 네, 팔스윙을 위한 첫 번째 루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야구공을 손에 쥐어야겠죠? 네, 아무래도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심 그립을 잡는 방법들은 다 웬만하면 아시리라고 생각 드는데요. 사실 실밥의 방향은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포심이라는 거는 실밥이 다들 아시다시피 4번 걸리기 때문에 포심이 되는 거고요. 이 손가락의 넓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손가락을 붙여잡을수록 스피드를 내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제구 잡는데 조금 힘이 들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손가락을 이제 많이 벌리게 되면 그만큼 스피드가 느려집니다. 네, 그리고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스플리터성의 구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이 손가락의 넓이가 가장 이상적인 건 이렇게 벌렸을 때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간격, 요 정도의 간격이 굉장히 이상적인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받쳐주셔도 좋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손가락의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항상 엄지손가락이 받쳐줘야 돼요. 항상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빠져있게 돼도 안 되고 과하게 들어와 있어도 안 됩니다. 네, 항상 두 손가락 아래에 엄지손가락이 받치고 있는 모양이 제일 좋고요. 속구투수일수록 이 엄지손가락을 구부려서 공을 찍어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오승환 선수는 좀 과하게 찍어 잡는 경우고요. 아무래도 공을 찍어 잡을수록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속구투수들에게는 굉장히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루틴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먼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다리를 벌리고 서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왼쪽 발은 살짝 열어놓는 게, 홈플레이트를 향해서 살짝 열어두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폼을 절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폼을 절대 만들진 않고, 지금 제가 지금부터 하는 동작들은 팔 스윙을 만들기 위한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루틴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폼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측면으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측면으로 서서 이제 손을 홈플레이트를 향해 던지는 연습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좀 굉장히 독특한 경우 빼고는 이 공이 우리 몸을 바라보는 순간은 없어요. 항상 공은 우리 몸의 바깥쪽을 향해 나와 있어요. 안쪽으로 보는 경우보다 바깥쪽으로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귤러한, 네,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두산의 이영하 선수라든지 예전에 이제 롯데하고 기아에서 뛰었던 최양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손이 안쪽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진도가 좀 나갈수록 다음 강의 때 손이 이렇게 열렸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손은 항상 몸에서 바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바깥을 보되 또 코킹이 들어가면 이제 팔꿈치가 올라오면서, 네, 더 이쁜 모양이 나오지만 지금은 스윙을 만드는 동작이기 때문에 과하게 코킹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먼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린 상태에서, 네, 공이 내 몸 바깥쪽을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90도로 처음에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어깨하고 팔꿈치 라인을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조금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막 어떻게 막 자연스러운 자세보다는 조금 이렇게 법칙을 지켜준다는 듯이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왼쪽은 이제 글러브를 처음에는 안 끼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의 힘을 좀 과하게 느끼기 위해서 왼쪽은 굳이, 네, 글러브를 안 끼셔도 좋고요. 그냥 맨손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공이 내 몸을 바깥쪽으로 보게 만들고, 이 공의 모양이 이대로 빠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통 이제 손목을 쓰기 때문에 손목이 회전이 되어서 손목을 아래로 쓰게 되거든요. 그런 모양이 절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이 바깥쪽 모양이 그대로 내 눈앞을 빠져주는 거예요. 같은 높이. 이쪽에서 같은 높이로. 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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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니시가 됩니다. 네, 요걸 요대로 이제 던지게 되면 요 모양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빠지는 모양이 돼요. 그럼 이제 새끼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네, 이 모양이 그대로 빠졌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마 이 동작을 처음 하시게 되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되실 거예요. 여기서 손목이 회전이 돼서 이렇게 아래로 찍으시게 될 거예요. 네, 손목을 쓰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손목으로 때린다는 어떤 그 의식이 강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하시게 되면 막 슬라이드가 막 땅바닥 아래로 찍히고, 이게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팔을 쓴다고 하면 여기서 바깥쪽으로 본 상태에서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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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빠지고 새끼손가락이 올라오는, 네, 이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저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같은 높이의 힘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도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이 높이로 그대로 끝까지 네트까지 날아가줘야 돼요. 네, 절대로 아래로 가면 안 돼요. 네, 그게 첫 번째 요령입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내 눈앞으로 쭉 빠져줍니다. 네, 이 모양에서 바깥쪽에서 그대로 바깥쪽. 앞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을 보려고 하면 왼쪽 어깨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팔 스윙을 만드는 동작이기 때문에 팔이 최대한 일자로 가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쭉 뻗어줍니다. 네,
얘가 빠져주는 데 있어서 비켜주는 만큼은 허용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걸 하시다 보면 아마 느낌을 이거 어떻게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이 공을 통과하는 와이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이어가 저기 네트까지 같은 높이로 설치가 돼 있고 그 와이어에 공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공을 들어와서 잡아서 이 와이어 따라 던지는 느낌. 네. 와이어에 매달려 있는 공을 들어와서 잡아서 이 와이어 따라 그대로 홈으로 보내주는. 네. 공 무게를 받아서 그대로 보내주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네.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이래도 어려워 하시는 분은 미닫이 창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닫이 창문. 네. 미닫이 창문. 내가 지금 여기서 창문을 잡고 있는데 이 미닫이 창문을 네트까지 닫아준다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가 여기서 창문을 잡고 창문을 뭐 이렇게 잡진 않잖아요. 그죠? 창문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문을 여기서 잡고 그대로 홈플레이트까지 닫아주는 느낌. 문을 잡고 닫아주는 느낌. 네. 요 느낌으로 하시면 충분히 좋은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 아래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앞이고 같은 높이에요. 이것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모습에서 지금 이제 측면에서 보시는 거고 후면에서 공이 어떻게 가는지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루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루틴은 같은 동작이지만 조금 변형이 일어납니다. 네. 다리를 조금 더 많이 벌릴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하체 이동을 느낄 거기 때문에 다리를 벌릴 거고요. 이론편에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사람마다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루틴을 할 때는 조금 낮게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중요한 건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뒤에 있는 상태. 뒤꿈치에 항상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후인 하강이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네. 뒤에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바깥쪽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대부분 공을 던지실 때 이 상황에서는 바로 찍으시기 때문에 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힘이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과하게 숙이셔가지고 힙이 오히려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똑같이 힙은 빠진 거예요. 네. 얘들은 전혀 손을 대면 안 돼요. 얘들의 역할, 하지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내가 모아뒀던 단단한 힘을 이 높이, 안정된 높이에서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상체가 회전을 해주는 거죠. 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팔스윙에 대한 루틴을 할 거기 때문에 회전이라든지 과한 움직임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타이밍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빼는 연습을 했고, 그 높이가 안정이 됐으면 이제 하체하고 같이 움직여보는 거예요. 이 하지의 힘을 활용해서 하지의 전달력을 활용해서 여기다 이제 전달하는 타이밍 연습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여전히 바깥쪽을 보고 있죠? 네. 똑같이 90도를 만들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이게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단하게 밟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밟고 있는다고 생각하시고 발 전체에 골고루 힘이 있다. 내가 발 전체로 지면을 단단하게 누르고 있다. 이 느낌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좀 더 뒤꿈치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바깥쪽, 여전히 몸 바깥쪽으로 공을 향하고 있고 문을 닫아주는 느낌, 와이어에 있는 공을 그대로 보내주는 느낌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네. 하지만 내 다리가 많이 벌어졌고 하체가 많이 앉았어요. 네. 많이 앉았죠. 그래서 이 힘을 유지한 상황에서 그대로 타이밍을 맞춰서 그대로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네. 숙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높이에서 그냥 그대로 같이 지나가죠. 네. 그러면 오른쪽 골반에 좀 더 있던 힘이 피니쉬가 되고 나면 왼쪽 골반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 정도의 힘만 가시면 돼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같은 높이로 그대로 전달을 해주세요. 숙이는 건 없어요. 이 높이에서 그대로 전달.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바깥쪽. 자, 전달이 되면서 바깥쪽.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준비한 상황에서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전달해 주면서 바깥쪽. 오른쪽에 있는 힘을 왼쪽으로 전달해 주면서 바깥쪽. 네. 전혀 움직임이 없죠, 벽이. 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루틴입니다. 네, 이것도 후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동작 후면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른쪽 하체의 체중. 무릎이 절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앞꿈치 쪽에 힘이 있으면 여기에 이만큼 원이 생기고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만큼의 원이 생기게 되면 이쪽에는 더 큰 원이 되고 손은 더 돌아가요. 원이 그만큼 커지면 같은 100m를 뛰더라도 돌아가서 뛰는 거고 곡선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뛰는 사람보다 체력 소비도 훨씬 더 심하고 타자가 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네. 이런 표현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뒤꿈치에 있는 체중을 그대로 일자로 전달해 주는 거죠. 뒤꿈치에서 그냥 그대로 일자로 전달. 이쪽에서 전달. 그러면 손이 여기 빠질 공간이 생기죠. 네. 이 공간으로 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서 공이 바깥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네. 이 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자, 뒤꿈치에 체중을 두고 손은 여전히 바깥쪽. 네.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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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손목으로 때리기 때문에 돌아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포인트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가 숙여지면 내 머리가 홈플레이트 쪽을 향하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결국 머리를 피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오버스루고 위에서 찍는다 그래도 타자 입장에서는 그게 각이 없는 공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자, 중요한 거 항상 일자로 찔러갈 수 있게 같은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자, 오른쪽 체중 엉덩이 단단하게 누르고 발 전체로 지면을 누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왼쪽으로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네. 바깥쪽을 보고 있죠? 네. 이 상황에서 그대로 저기를 전달을 해줍니다. 네. 측면에서 그대로 손이 툭 네. 이 상황에서 그대로 측면에서 쭉 맞아줍니다. 네. 뒤꿈치에 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그대로 전달. 자, 높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바깥쪽을 보고 있고 높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높이, 네, 천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천장에 갇혀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오른쪽의 체중 단단하게 왼쪽으로 전달. 네. 이 상황에서 그대로 전달.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루틴입니다. 네. 공이 하나도 안 찍히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 공이 찍히면 절대 안 됩니다. 찍히거나 회전이 슬라이드로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일자로 내가 위치, 네, 처음에 셋업한 위치에서 그대로 공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팔 스윙을 만들기 위한 루틴. 네, 마지막 세 번째 과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에서 팔 스윙을 만들었죠. 그 느낌을 느꼈고, 네, 두 번째에서 하체를 그대로 이동, 같은 높이에서 안정적인 높이를 활용해서 하체의 힘을 얻어서 공을 보내는 연습을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움직임을 만드는 겁니다. 움직임. 네. 왜냐면 내가 이제 높이도 안정이 됐고 팔이 빠지는 느낌도 알았거든요. 네.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야겠죠? 움직이면서도 이 동작이 그대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조금 이게 자세가 조금 웃깁니다. 네.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면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자, 뒤쪽으로 살짝 앉아줄 거예요. 네, 뒤꿈치에 체중 있게. 네, 근데 또 팔 모양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몸 바깥쪽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여기서 위아래 움직임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최초의 셋업한 높이, 예를 들어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도, 레, 미, 파, 솔이 있으면 내가 지금 위치가 힘을 이렇게 퉁퉁 쳐봤을 때 나는 미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 미 높이에 그대로 있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 높이에서 그대로 스텝으로 연결이 됩니다. 슬라이드 스텝을 해주는 거예요. 슬라이드 스텝을 해주면서 그대로 공을 바깥쪽에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네, 자,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어깨 넓이로 벌리고 뒤꿈치로 체중, 그리고 몸 바깥쪽을 보도록 공을 준비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측면으로 그대로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손은 그대로 눈앞으로 빠져줍니다. 네, 여기서 같은 높이의 슬라이드 스텝, 같은 높이의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네,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네, 여기서 그대로 빠져줍니다. 절대로 회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주어가 손이기 때문에 손만 하면 돼요. 네, 높이 셋업, 네, 바깥쪽 보고 그 상태로 슬라이드 스텝, 스윙. 이대로 끝이 나는 거죠. 앞으로 볼 일이 절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던지게 되면 돌아서 눈앞에서 던지게 되죠. 이 공간을 무시한 채 그냥 와서 튕기는 분들 있어요. 막 여기 있는 이 체중을 막 무릎으로 튕겨서 이렇게 뺏긴 상황에서 여기서 눈앞에서 던져. 전부 다 땅에 꼬꾸라집니다. 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피칭은 전진 에너지가 아니에요. 회전 에너지예요.
전진 에너지의 결말은 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다 아래요. 모든 힘이 아래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100m를 뛰는데 내가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왼발 딛고 오른발이 가는데 오른발이 한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꼬꾸라지는 거예요. 네. 하지만 회전 에너지는 방향성이 없을 뿐이지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전진 에너지는 손해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던져야 될 타겟이 앞에 있기 때문에 힘을 앞으로 써주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로 후면에서 한번 또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네, 오늘 루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루틴 후면 동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보셔야겠죠? 네. 자, 먼저 설명드렸지만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무릎이 절대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네, 약간 뒤꿈치 쪽. 네, 뒤꿈치 쪽으로 오게 되면 고관절이 정렬이 되고, 네, 회전축이 만들어지겠죠. 네, 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기서 이제 같은 높이로 도레 미, 저는 이제 미 정도 높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미 높이에서 그대로 미 높이로만 가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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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미에서 미. 미에서 미. 네. 이렇게 딱 지면을 강하게 뒤꿈치로 눌러준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 엉덩이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오른쪽 엉덩이 힘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어깨 넓이로 벌리고 공은 여전히 바깥쪽으로 봅니다. 네, 바깥쪽으로 본 상태에서 같은 높이에서 그대로 전달.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그대로 회전이 없죠. 네, 회전이 없어. 그냥 손만 빠져주는 거예요. 네. 자, 뒤꿈치 체중, 고관절 정렬. 공은 몸 바깥쪽. 네, 이 상황에서 자 같은 높이. 나 지금 천장에 갇혔어요. 천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체중 왼쪽으로 이동.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높이 셋업. 몸 바깥쪽. 그대로 같은 높이에서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체중 왼쪽으로 이게 끝이에요. 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이 공의 무게를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 공은 내가 무겁다고 생각돼서 계속 저기로 전달하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야 좋은 공을 던질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것이 요즘 뭐 드라이브 라인이라든지 해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기관들에서 굉장히 이 무거운 공을 활용해가지고 스피드를 내기 위한 루틴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무조건 있어요. 왜? 타자들이 타격 훈련을 할 때 이제 아니면 뭐 배팅 게이지 들어가기 전에 뭐 경기 전에 이제 온덱에서 이제 스윙이나 워밍업을 할 때 무거운 방망이로 스윙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당연히 무거운 걸 쥐고 있다가 가벼운 걸 쥐게 되면 가볍고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스피드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꼭 아셔야 될 게 성인은 돼요. 성인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놓여있는 선수들이 그 무거운 공을 활용해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면 관절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저희 지정병원이 있고 저희 이제 팀닥터라고 불리시는 분이 계신데 네, 유명한 신경외과 선생님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워낙에 야구에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어린 선수들이 중고교생 선수들이 메커니즘이나 관절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 근력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웨이티드 볼을 활용해가지고 스피드를 늘리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역시도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가장 정확한 건 스피드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안 아프게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맞게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스피드를 늘릴 이유가 없어요. 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 무거운 공을 활용해서 스피드를 낸 사람은 팔이 내가 아프든 관절이 아프든 간에 계속 무겁게 던지고 가벼운 걸 던져야 스피드가 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렇게 관절의 부하를 계속 걸어가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성인이 되고 근력이 완성된 상황, 내 투구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놓여 있는 선수들, 관절이 아직 완전히 이제 성장이 안 한 선수들, 그리고 근력이 이제 뭔가 받쳐주지 못하는 선수들은 절대 그 루틴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위험해요.
어린 선수들한테는 아직 위험해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측면의 힘을 활용해서 이 공의 무게를 계속 느껴주는 게 좋아요. 공 무게를 가볍지만 손을 이렇게 공을 쥐었을 때 당연히 가볍겠지만 계속 무겁다는 느낌을 가져줘야 돼요. 무겁게. 그래야 이 뒤꿈치도 이 공을 잡기 위해서 더 지면을 강하게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면 발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은 무거운 공은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방망이랑 똑같습니다. 방망이랑. 네, 방망이도 이 손잡이면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 손잡이면이 먼저 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측면으로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이 들어가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먼저 나오지 않고 방망이 헤드가 먼저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피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 손끝, 손목이 이 배트의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헤드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헤드가 이게 먼저 나와서는 좋은 피칭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더 이제 강의가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알려드리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길이끈, 광배근, 어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 무게를 얻은 이 팔꿈치가 나오고 마지막에 손이 들어가는 거죠. 네. 손잡이, 배트 여기 중심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크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 배트의 중심 부분이 공에 닿고 그 다음에 그걸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이게 이제 컨택의 과정인데 똑같아요. 왜? 어차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측면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네. 이쪽에서 얘들이 먼저 빠져주고 들어오듯이 피칭도 마찬가지예요. 측면에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광배근이 손이 먼저 이렇게 빠지게 바깥쪽으로 향해서 빠지게 되면 광배근이 먼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입이 된 상황에서 손이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도 안 찍힙니다. 정확한 자세로 하고 정확한 느낌으로 하게 되면 공은 절대 찍히지 않습니다. 영상 지금 보시겠지만 제가 공을 던지는 데서 찍히는 공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대로 일자로 그 높이로 날아가 주거든요. 그대로. 네. 그만큼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가 내 투구와 내 건강 그리고 내 앞으로의 야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좌우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팔스윙 루틴 편 보충 설명하고 이제 루틴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이렇게 루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꼭 돌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이드하면 어떻게 던집니까? 언더스로는 어떻게 던집니까? 꼭 이 질문이 이제 오기 마련인데요.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투구라는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전. 네. 그러면 우리 몸을 이렇게 선 상태에서 십자가를 만들었을 때, 이 상황에서 회전. 얘가 이제 회전축이 되겠죠? 회전축. 이거는 이제 머리에서 얘들이 이제 회전축이 되죠. 네.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이제 호리존, 수평에서 회전이 되게 되면 사이드암 이거죠. 팔 높이가 여기는 사이드암. 네, 사이드암 투수죠. 네. 여기서 이제 이 회전축이 조금 누워요,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이제 언더스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회전축이 이렇게 서주면 3쿼터. 더 누워주면 오버스로가 되겠죠. 네. 항상 이런 회전이 일어나요. 투구의 기본입니다, 회전은. 네. 자, 그런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상체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버스. 네. 여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열면 사이드. 허리가 여기서 숙여지면 오버스.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빠지면 오버스루라고 했죠. 네. 3쿼터는 여기서 살짝 회전축이 그냥 누워주는 거예요. 그냥 요 위치에서 그냥 살짝 누워진 상황에서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요. 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찔러오는 모양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네. 앞에 여기 벽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벽에 안 닿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헤드가 절대 먼저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게 빠져줘야 돼요. 네.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보통 기존에 생각하시는 사이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 이 손목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손목이 나와서 공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 말 그대로 배트 헤드가 먼저 나오는 거죠. 헤드를 때리게 되면 타구가 전부 다 3루 더가웃이에요. 그런 타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 공간에 만들어 놓은 내 힘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몸쪽 공이 왔다고 이렇게 돌아서 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몸쪽 공이 오면 방망이가 더 붙어서 투수 쪽으로 방망이가 빠져줘야 돼요.
사이드암 메커니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냐면 내가 방망이를 치는데 몸에 굉장히 가깝게 붙는 몸쪽 코스의 공이 오는데 이 공을 쳐서 투수한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사이드암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이제 좀 가볍게 잡을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오버스로보다는 좀 유격 있게 좀 가볍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벽을 피해서 던져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이 벽을 피해서 던져야 돼요. 절대 손목을 쓰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공을 꽉 쥐고 있다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그대로 왼쪽으로 전달해주면서 또 그러면 이 팔꿈 광배근이 나오면서 팔꿈치가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팔꿈치가 방향을 잡아주고 내 손이 해야 될 건 그냥 앞으로 쭉 뻗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뻗어주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사이드암이라 그러면 뒤꿈치 체중, 고관절 정렬, 공은 바깥쪽, 조금 아래로 봐도 좋아요. 사이드암은. 네, 아래로 본 상황에서 고관절을 정렬시켜 놓고 그대로 여기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벽을 피해서 앞쪽으로 던져주는 거죠. 일자로. 네, 벽을 피해서 그냥 그대로. 네, 시선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선이. 네. 자, 방망이 칠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독님. 자, 야, 니네 헤드업 떼지 마. 네, 감독님이랑 코치님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회냐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머리가 같이 돌아오고 헤드업이 되는 이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맞은 위치를 봐야 돼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타들이 기본적으로 밀어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왜? 밀어친다고 생각해야 왼쪽 어깨가 빨리 안 열려요. 왼쪽 어깨가 빨리 열려버리면 고관절도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타구를 그라운드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네, 항상 왼쪽 어깨가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박혀 있어야 내가 몸쪽 공이 와도 그라운드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피칭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헤드가 나오면 안 되듯이 헤드가 제일 늦게 나와야 되듯이 피칭 또한 항상 내가 셋업된 상황에서 이 공간으로 빠지듯이 광배근 팔꿈치가 나와주면서 앞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좋은 피칭이 된다는 거죠. 네, 측면에서 왼쪽 어깨는 방향을 잡아주고 네, 활로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활처럼 방향을 잡아주고 라인을 잡아주는 상황에서 같은 높이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광배근이 들어오고 팔꿈치, 손은 그저 뻗어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무거운 그 메디신 볼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웨이트 볼도 있지만 메디신 볼을 던져보라고 하면 한 5kg 정도만 그 정도 무게만 돼도 던져보라고 하면 절대 손목으로 못 때립니다. 무거워서 어떻게 때립니까? 이렇게 잡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같은 높이로 밀어주게 돼 있어요. 네, 기본이에요. 네,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던져요. 왜? 그래야 멀리 가고 강하게 가고. 근데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이 야구공은 145kg을 던진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145km를 던진다고 하면 300파운드 말씀드렸죠. 네, 이 300파운드의 무게를 절대 손목으로 때릴 수 없습니다. 5kg도 못 때리는데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의 무게를 느끼고 이 무거운 물체를 저기다 전달하는 느낌, 이 무거운 공을 저기다가 옮겨놓는 느낌, 그 느낌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자, 과하게 지금 닫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열어놓고 던지면 왜 계속 측면으로 과하게 던지지?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물수제비 아시죠, 여러분? 네, 그 냇가나 이런 개울가에 가서 돌멩이를 던져서 통통통 이게 몇 번이나 수면 위에서 튕기는지 이제 겨루는 시합인데요. 자, 물수제비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수면 위로 잘 튀기게 하려면 같은 높이의 힘을 사용해야 되겠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왜냐면 아래로 던지게 되면 물에 박히게 꼬꾸라서 물에 잠기게 되거든요. 네. 그럼 수면 위로 퉁퉁퉁퉁 튕겨 나가줘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질문을 제가 선수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신규 회원 굉장히 어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했는데요. 돌멩이를 먼저 찾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죠. 네. 자, 또 그럴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돌멩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돌멩이를 찾고 자, 물수제비를 뜰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자, 돌멩이를 잡고 전부 다 측면을 먼저 봐요. 물수제비를 치는데 이렇게 앞으로 치는 사람 절대 아무도 없어요. 물수제비 준비하면 이게 이러면 전부 다 이쪽으로 보고 네. 내 배꼽 앞을 봐요. 네. 배꼽 앞에서 빵 이렇게 제자리에서 치고 끝내줘. 물수제비 치는데 여기서 막 앞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면 물수제비가 될 수가 없죠. 네, 항상 물수제비는
치려고 하면 여기서 측면 그리고 배꼽 앞에다가 팡 이렇게 튕기고 끝나는 거죠. 네. 그만큼 저희는 타자 방망이가 나올 때 타자 방망이를 지나갈 수 있는 공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끝까지 치고 나가는 공, 이게 이제 볼 끝이 좋은 공이고 로케이션이 좋은 공이 되는 거죠. 그런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 또한 똑같이 그렇게 공이 갈 수 있게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해당 루틴들을, 세 가지 루틴들을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느낌을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필드 수업을 이제 하셨고요. 네, 오늘 하신 세 가지 루틴들도 결국 전부 다 이거죠. 팔 움직임. 네, 손을 잘 나오기 위해서, 손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동작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움직임은 손을 위한 것. 네, 손이 잘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동작들이고요. 그리고 이 손 움직임 모두 아래로 사용하지 않을 것. 네, 모두 앞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항상 모든 힘은 위아래 움직임이 아닌 내가 셋업이 된 위치, 힘을 모은 위치, 이 위치에서는 홀딩을 시켜놓고 항상 같은 높이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그 힘이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항상 모든 힘은 우리가 옆으로 서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네, 이 세 가지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이 팔 움직임이 안정되고 내가 써야 될 팔 길이, 나가야 될 길, 힘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될 길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길에서 조금 더 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보조 근육들,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되겠죠. 다른 이제 동사들이 끌어들여 가지고 정말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투구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는 계속적으로 안정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상지는 회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회전의 위치나 시점에 따라서 투구 유형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한테 이제 맞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계속적으로 몸을 이렇게 저와 함께 사용하시면서 한번 찾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틴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이론 강의만 진행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필드로 나가서 공을 던지는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나마 조금 덜 지루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루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야구를 하시는 동안 조금 더 몸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좀 아프신 분들은 좀 안 아프고 정말 야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조금 더 몸이 편하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래 하실 수 있도록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은 항상 견고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